네, 안녕하세요. 김건입니다.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생각보다 질문이 많아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 특히 직무가 다양하잖아요. 뭐 인사 쪽에 지원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직무 부서에 지원하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자기소개서하고 달리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제가 앞으로 직무수행 계획서의 그 직무마다 뭐 다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만 직무마다에 대한 어떤 정보, 직무에 대한 정보, 또 직무계획서 그 정보를 어떻게 직무계획서에 녹여야 되는지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인사 직무 중에서 인사 기획 직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자,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의 니즈가 높아서 제가 직접 뭐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연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1대1로 코칭을 해드리면 참 저도 시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직무수행 계획서 중에 인사, 자, 인사 그리고 그 중에 인사 기획 직무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스페시픽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직무수행 계획서가 뭐 좀 국가 공공기관이라든지 정부기관이라든지 하여튼 공단, 공사 등에서 상당히 그 지원자들한테 요청을 많이 해요. 그게 더 확대될 것 같고 이제 그게 더 퍼지게 되면 대기업이라든지 전문기관이라든지 아무튼 여러분의 어떤 그 채용 그 프로세스에서 또는 승진 프로세스에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많이 요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직무수행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특히 내가 희망하고 내가 일하게 될 그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나의 생각을 담아서 참 잘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그 카테고리로 인사, 직무, 그 안에 인사 기획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사 기획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직무라는 그 기준을 자르는 기준이 어떤 조직은 인사란 직무로 되고 어떤 좀 큰 조직은 인사 안에 인사 기획이 있고 뭐 교육이 있고 나눌 수도 있고요.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은 기준을 NCS 영역표준 능력 그 NCS 기준으로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자, 인사기획 직무 한번 볼게요. 자, 보죠. 우선 지금 보시는 그 요 모양은 직무수행 계획서의 기본 구조입니다. 기본 구조. 자, 쭉 판서해 보면 일단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이 제출해야 되는 그 제출하는 회사 있죠. 회사, 기관이죠. 조직이죠. 거기에 직무수행 계획서 양식이 다 있습니다. 이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오. 이런 형태가 되죠. 그 양식을 보시면 좀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인데 직무수행 계획서 다양한 양식들의 기본 골격이 있습니다. 그 골격이 지금 보시는 모양입니다. 보시면 직무수행 계획서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개로 가는 경우도 있고 두 개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다섯 개로 가는 경우도 있고 천차만별이지만 직무수행 계획서에 담겨야 하는 핵심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저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지금 정리를 한 건데 보시면 첫 번째는 그 기관 및 직무에 대한 이해를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회사의 기관과 그 내가 이 직무를 이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좀 짧게 서론 부분에 들어가셔야 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본론 부분이죠. 이 직무, 내가 앞으로 그 수행하게 될 직무의 목표와 이 직무를 어떤 계획에 맞춰서 내가 일을 잘할 것이냐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는 너무 장황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어떤 비전과 어떤 그 다짐과 어떤 포부를 가지고 수행하겠다라는 게 좀 함축적으로 결론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뭐냐면 자소서 여러분 잘 말씀하시잖아요. 자소서하고 이 직무수행 좀 날려 쓸게요. 직무수행 계획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표현을 좀 빌자 그러면 직무를 좀 얇게 이해한 상태에서 내가 좀 글재주가 있으니까 자소서 쓴 내공이 있으니까
직무수행 계획서를 직무를 좀 얇게 이해한 상태에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해 버리면 조금은 후회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소서는 자기소개서는 여러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논리정연하게 담아내면 그게 멋진 자소서가 되는데 직무수행계획서는 그 반대예요.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하게 되는 직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그 직무에 대해서 그 여러분의 직무수행계획서를 평가하는 심사위원보다는 내공이 좀 낮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철저한 이해, 저는 이걸 직무 파먹기라 그러는데 이 직무 파먹기 과정이 좀 수반되어야 됩니다. 직무를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떤 역량, 의지, 포부가 적절하게 배분될수록 그 직무 수행 계획서는 정말 퍼펙트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직무 수행 계획서 오늘은 인사 기획에 대해서 얘기 드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직무를 파먹냐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지금 자료는 여러분들 뭐 NCS 많이 공부하시니까 NCS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뭐 이렇게 직무들을 쫙 분류해 놓은 게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NCS 사이트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이렇게 이 시간은 아니니까 우선 그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직무명에서 인사 보시죠. 인사 오늘은 인사 안에서 인사 기획을 얘기 드릴 건데 우선 직무 단위로 인사 NCS 기준으로 직무 단위는 인사입니다. 인사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캡처를 해와서 인사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블라블라블라 해서 여기 보시면 채용하고 배치하고 육성하고 평가 보상 승진 퇴직의 모든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그리고 인사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바로 인사라는 거다라는 겁니다. 인사 또 뭐 영어로 HR 뭐 휴먼 리소스 얘기해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구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거나 보면 인사는 대부분 들어봤어. 내가 인사팀이나 인사 직무에 지원하지 않더라도. 근데 여기서 중요하다는 건,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인사 직무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입장이야 라고 하면 어머 인사 들어봤어. 사람 운영하는 거 아니야? 뭐 인사팀, 인사관리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야 된다. 예, 인사 직무에 대해서 파먹기 정도를 들어가야 된다. 그걸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NCS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렇게 직무명의 인사를 찾으시면 정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시면 자 여기서부터 복잡해지는데 잘 따라오세요. 제가 최대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사라는 직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요거에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1번부터 14번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름이라고 하면 능력 단위에 나와 있습니다. 즉 인사 직무를 구성하는 능력 단위는 총 14개가 있다. 요겁니다. 저는 인사 분야에서 30년 동안 근무했고 인사의 분야는 인사 직무는 베테랑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만약에 평생 인사팀이나 인사 직무를 하셨던 분이라 그러면 요 14개 NCS에서 기준하는 요 14개 요 14개의 능력 단위 각각 한번 볼까요? 인사 기획이라는 것도 있고 뭐 교육 훈련이라는 것도 있고 전직 지원이라는 것도 있네요. 요 14개에 대해서 내가 인사의 베테랑이야, 인사팀 인사 직무를 내 전문 분야라고 한 사람들은 이 14개의 능력 단위를 다 이해한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업무의 능력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인사 컨설턴트 또는 인사 분야에 나는 좀 베테랑이야라는 사람들은 이 능력 단위 14개에 써 있는 인사 기획부터 전직 지원까지를 다 두루 섭렵했다 또는 할 수 있다 정도가 됐다는 전제하죠. 다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배워가는 인사 직무 안에서 또 조금 더 선택하자면 인사 기획을 지원하는 직무 수행 계획서를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해되셨나요? 다만 이런 14개 정도의 어떤 능력 단위가 있다는 건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또 가볼까요? 이해되셨죠? 인사 직무고요. 그 안에 능력 단위로 제가 써볼게요. 능력 단위 지금 펜이 잘 안 써지긴 하는데 능력 단위 14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제가 인사 기획으로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자, 보시면 다 이제 헷갈려요. 다시 한번 더 프로세스를 볼게요. 인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사 직무에서 14개가 있다 그랬죠. 이 14개의 능력 단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요겁니다. 밑에 쭉 밑에 전직 지원까지가 14개예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저는 요 인사 기획에 대한 직무 수행 계획서 상당히 구체적이죠. 인사에 대한 직무 수행 계획서 쓰라라는 조직도 있을 겁니다. 좀 조직이 직무가 세분화되지 않으면. 근데 큰 조직이거나 체계화된 조직에서는 내가 만약에 어떤 직무, 어떤 채용 그 포지션에 지원하게 되면 여기는 인사기획 포지션입니다.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뭐 이력서를 내세요. 자소서를 내세요 했을 때 직무수행 계획서를 내세요라고 했을 때 그 해당 사항입니다. 보시면 14개의 능력 단위 중에서 예를 들어 인사기획이야. 보시면 인사기획은 요 수준은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인사기획이라는 능력 단위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요 세 가지더라입니다. 보시면 인사 전략 수립하기, 인사 전략 수립 보시고요. 두 번째 인력 운영 계획 수립, 인력 운영 계획 글씨가 막 날아가네요. 수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건비 운영, 인건비 운영 계획 수립. 자, 요 세 개인데 뭘 잘하십니까? 아, 저는 인사 기획 전문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 말인즉슨 이겁니다. 인사 전략도 수립할 줄 알고 인력 운영 계획도 수립할 줄 알고 인건비 운영 계획도 수립할 줄 안다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당신 직무가 뭡니까? 저는 인사 기획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똑같이 인사 전략 수립하고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인건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거죠. 자, 다시 여러분 입장에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직무수행 계획서 안에는 요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적절하게. 어느 부분에 어떤 분량으로 어떻게 강조할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특히 인사 기획 직무수행 계획서를 쓰시는 분들은 인사 전략 수립에 대한 얘기와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얘기와 마지막으로 인건비죠. 인건비 운영 계획 수립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의 직무수행 계획서 안에는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직무수행 계획서가 뜬구름 잡는 내용으로 치부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마찬가지로 오늘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지 않겠습니다만 직무관리, 인력 채용, 뭐 핵심 인재 관리 이런 식으로 다 해당 사항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사팀에 지원했고 인사기획 직무수행 계획서 쓰라고 그랬더니 인재는 중요하다, 사람을 잘 키워야 된다, 뭐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직무수행 계획에 담기면 틀린 게 아닌데 아, 이 사람은 포커스를 잘못 맞췄구나. 바꿔 얘기하면 직무수행 계획서, 인사직무, 인사기획 포커스를 맞지 않구나. 이렇게 심사위원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아, 이 지원자는 직무를 잘못 파악하고 있구나.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 지원 절차를 밟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넘어가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면 인사 직무 밑에 인사 기획이라는 능력 단위가 있다고 그랬고 인사 기획을 잘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세 가지 하는다 그랬죠. 첫 번째 인사 전략을 수립할 줄 안다. 두 번째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할 줄 안다. 세 번째 인건비 운영 계획을 수립할 줄 안다. 요건데 보시면 요 각각 세 가지 인사 전략 수립하고 인력 운영 계획 수립하고 인건비 운영 계획 수립하고 요 세 가지 각각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 어떤 기술,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를 또 NCSS는 딱 그 가이드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게 100% 이래라 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인사 전략 수립을 하는 사람은 이런 기술과 이런 태도와 또 이런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가이드를 해놓은 거죠. 뭐든지 기준은 필요하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여러분들은 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간간히 나오는 단어들이 여러분 직무수행 계획서에 녹아 들어가 줘야 되겠죠. 어떻게? 여러분의 현재 지금까지 쌓아온 현재 여러분의 역량과 더하기 여러분이 하겠다는 의지, 즉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키우겠다는 건 역량, 현재 역량과 미래 역량이 더하기 되고 거기에 여러분의 다짐과 포부 등이 적절하게 배합이 된 그게 완벽한 직무수행 계획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인사전략 수립하기에는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KSA라고 하거든요. K는 knowledge, S는 skill, A는 attitude, 태도인데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인사 전략 수립하기 위해선 첫 번째,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능력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 인사 전략 환경 분석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관리 회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기술을 볼까요? 인사 전략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술, 환경 분석 능력, 비전과 중장기 사업 전략 분석 이런 그 스킬이 필요하다. 태도, 이런 인사전략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라는 거죠. 전략적 사고 할 수 있냐? 포괄적 시각, 거시적 시각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무슨 완벽한 사람이야? 내가 이거 100%다 해야 된다고? 뭐 그렇지는 않아요. 하면은 뭐 핵심 인재인데 그렇진 않죠. 다만 인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내가 직무수행 계획서에 쓰거나 또는 하고자 하고 배우고 싶다라는 말을 어떤 문서에 쓸 때는 요 KSA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당신은 지원자는 왜 인사기획 쪽에 지원하려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전공이 있다면 대학교에 전공이 있다 그러면 반대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제 대학 전공 뭐 세부 분야 중에 저는 관리회계를 배웠습니다. 또는 뭐 인적자원 관리가 제 뭐 석사 논문의 주제입니다. 등등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보시기엔 이 사람은 인사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지식이나 기술들은 가지고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태도를 보시면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 운영에 대한 전략이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시각, 거시적인 시각, 전략적 사인드 이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밑에 인사 기획을 위해서 인력 운영 계획 보시면 어떤 지식, 직무 분석을 할 수 있냐, 적정 인력 산정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직무 분석, 적정 인력 산정 너무 어렵죠. 실제 뭐 현업 얘기를 제 직업상 뭐 현업 얘기를 드려보면 인사 기획 일을 하고 계시는 뭐 A 씨가 있다 그래요. 이 사람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실제 이분들이 뭐 직무 분석을 자기가 HR 컨설턴트처럼 총대 메고 처음부터 그게 다 할 줄 안다? 하면 대박인 거죠. 하면 완전 프로페셔널하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이 사람이 무능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현업에서 인사 기획을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회사, 자기 회사의 직무 분석을 총대 메고 다 하려는 그 어떤 업무 할당이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사기획에 근무하시는 분이 직무분석 할 수 있다. 총대 다. 뭐 내가 조그마한 소기업이거나 스타트업인데 내가 다 이건 가능한데 큰 조직 안에서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외부 전문가들이 이제 좀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전체 인사팀 전체에서 같이 이제 전사 차원에서 하게 되는 게 직무 분석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적정 인력 산정. 말 그대로 우리 회사의 현재 상황에서 인력이 100명이면 이 100명이 현재 인건비 대비해서 적정한가? 뭐 이런 얘기를 그 객관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미시적 산정, 거시적 산정 이런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 또한 개념과 방법은 알고 있어도 실제 할 줄 안다, 해봤다라는 거는 좀 드뭅니다. 현업에서는. 하지만 이런 의미, 이런 단어가 어떤 뜻인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는 인사기획을 지원할 가치가 있냐 없냐로 판단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인사기획을 대한 직무수행 계획 작성하고 계신데 직무 분석도 할 줄 알고 막 능수능란하게 얘기도 할 줄 알고 경험도 있어. 그러면 이건 퍼펙트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너무 여러분들을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을 뽑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현업에 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NCS 기준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좀 꼼꼼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특정 공공기관이나 공기관이라든지 직무수행 계획서를 NCS 기반의 어떤 체계를 잡힌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지원자인데도
이런 걸 보지 않고 내가 쓴다는 건 자기소개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할 거다. 소설을 쓸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볼까요? 태도 있고 인건비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대부분의 어떤 직장 경력이 별로 없는 신입이나 직장 경력 없는 사람들이 나는 인사기획 쪽의 직무수행 계획서나 인사팀의 직무수행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인건비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럴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해본 거랑 개념을 아는 거랑 아니면 그냥 단어 의미만 어렴풋이 파악하는 거랑은 다르다. 실제 인건비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건 입사 후에 직장 선배들한테 차차차차 배워갈 수도 있지만 이 인건비 운영 계획이 어떤 거고 어떤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과 단어만 의미를 아는 사람과는 직무수행 계획서의 수준 차이가 확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건비 운영 계획 수립이 뭐냐라고 봤더니 인력 운영 계획에 따라서 인건비에 변동을 주는 영향 요인이 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영향 요인을 반영을 해서 인력 운영 효율성 분석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 효율성 분석에 따라서 조직의 인건비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상당히 이 말만 들으면 전문 분야죠. 그리고 실제 인사 기획에선 이 일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이 신입 레벨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걸 당장 여러분한테 일을 맡기진 않겠지만 점점점 이 일을 여러분들이 맡아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입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이런 세부적으로 인건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운영을 하고 적정 인력 산정을 하고 직무 분석을 하고 등등 이런 걸 내가 이해하면 내가 이 일이 맞을까도 다시 되물을 수 있겠죠. 그죠? 입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사했더니 적성이 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직무가. 그럼 반대로 이런 직무수행 계획서를 조사하시면서 직무 파먹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게 맞다 안 맞다도 이제 가늠이 될 수 있는 거죠. 볼까요? 인건비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이 필요해? 인사 규정을 아는 거, 근로기준법을 아는 거, 관리 회계, 돈 얘기니까.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인건비 운영 시뮬레이션 능력, 인건비 운영의 효율적 분석 능력, 조정 능력. 어떤 태도? 객관적 태도, 공정한 거, 치밀하고 꼼꼼한 태도.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야 나는 다 어떻게 보면은 법 느낌이 나죠. 근로기준법이다, 뭐 인사규정이다, 회사의 매뉴얼들이 그 회사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꼼꼼하게 훑어보면서 빈틈없이 하면서 내가 인건비 운영을 뭐 올리겠다, 낮추겠다, 뭐 중장기 인건비 운영 계획을 세우겠다 등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지금은 못하더라도 입사 후에는 회사에서 그와 관련된 교육을 시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면서 배워야 될 겁니다. 이런 게 난 안 맞다라고 하시면 직무수행 계획서 특히 인사기획 직무는 여러분한테는 좀 멀어지는 거고요. 나는 해보겠어. 이 조직의 이런 직무에 내가 한번 내 능력을 발휘해 보겠어 라고 하시면 직무수행 계획서에 적절하게 인사규정이라는 단어라든지 뭐 근로기준법이라는 용어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이 이제 면접 때가 되면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 입에서 술술술 나와야 되는 거죠. 인사기획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예, 인사를 기획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무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적절하게 배합을 시키면 된다. 직무 분석이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뭐 직무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적절하게 직무 분석을 할 줄 알아요? 라고 했을 때 네. 하고 할 줄 아는 방법은 모릅니다만 이러이러한 굵직한 방법으로 가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입사 후에 인사기획 파트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런 뭐 역량들을 개발을 해서 실제 직무 분석을 하는데 좀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많습니다. 근데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또 있어요. 뭐 인사 전략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어떤 기술, 지식, 태도가 필요하냐 줍니다. 그리고 또 쭉 볼까요? 운영 계획 수립하기 해서 지식, 기술, 태도들이 또 이렇게 아까 언급한 내용들이 나오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잡한 이유는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인사 직무, 또 그 구체적으로 가자 그러면 오늘은 인사 기획이라는 거 설명드리고 있는데 인사 기획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좀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낯설고 단어가 멀게 느껴지고 전체적인 어떤 정보가 여러분한테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인사 기획이 좀 멀게 느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뒤로 갈게요. 이렇게 직무수행 계획서를 양식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채워넣으려고 그랬더니 작성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직무수행계획서 양식은 지원하는 기관이 다 주실 거예요. 무양식의 직무수행계획서 쓰라는 경우는 뭐 100%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그들이 제출해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작성을 할 때 그냥 자소서 계속 써보고 이력서 자소서 면접 준비한 그 어떤 패턴 가지고 바로 들어가시면 꽝이 됩니다. 왜냐하면 뜬구름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NCS 기반의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특히 오늘 같은 인사 안에 인사 기획을 철저히 드셔야 돼요.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능력 단위 요소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능력 단위 요소별로 어떤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있어야 되는지를 다 드시고 소화시킨 상태에서 아가 돼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암기했던 거, 이해했던 것들을 보시면 서론, 본론, 지금 아까 제가 3개로 나눈다 그랬죠? 결론, 뭐 이렇게 3개로 나눴으면 여기에 적절하게 배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이러닉한 거예요. 직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졸 신입들이 뭐 학교 졸업하고 신입 직원들이 들어오면 무슨 상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돼. 대학교에서 뭐 배웠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소서나 면접에서 열심히 배워갖고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뭐 배우는지 모르겠어.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반대로 가자 그러면 뽑고 싶은 사람 입장에선 이 직무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지원하는 이 지원자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뽑고 싶겠죠. 그게 자격이나 기술이나 전공을 그렇게 해왔으면.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포부도 있고 뜻도 있고 사람도 너무 좋은데 직무에 대한 이해가 약하면 매칭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회사는 여러분을 뽑았는데 여러분이 입사 후에 직업 행위를 하다 보니까 내 부서에서 내가 담당 일을 하다 보니까 나한테 안 맞는 거야. 그죠? 난 인사팀이니까 뭐 좋은 줄 알았더니 와봤더니 막 너무 복잡한 일을 하고 엑셀로 인건비 분석을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나한테 안 맞는 거야. 그건 직무를 잘못 파악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입사만 목적으로 들어왔던 거다. 그러다 보니까 매칭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자 보시면 이것도 좀 덜했네. 나중에 하고요. 이렇게 보십시오. 인사라는 직무는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NCS 들어가면 이렇게 정의가 나오는데 이런 직무 안에서 특히 인사기획이라는 걸 설명을 쭉 드렸잖아. 인사기획 안에 14개 정도의 능력 단위들이 있고 그 인사기획은 어떻게 이 3개 정도를 잘 해야 된다. 전략 수립해야 되고 운영계획 수립, 인건비 운영계획 수립해야 된다. 이런 단어들은 필히 여러분의 직무 수행 계획서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이 있다 그러면 면접에서도 이런 얘기를 적절하게 뭐 예의를 갖춰서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쭉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모든 걸 여기 지금 설명드린 모든 걸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인사 또는 인사 기획 관련된 직무 수행 계획서 쓰시는 분이라면 이 정도의 그 백데이터는 가지고 작성을 하시는 게 상당히 차별화된 종이 한 장 차에 차별화된 직무 수행 계획서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요건 간단해서 제가 그냥 스킵했다가 다시 할게요. 자, 이런 인사 뭐 여러분들 직무와 업무의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인사나 인사팀 또는 인사 기획 뭐 세부는 큰 조직에서 인사 기획까지 가잖아요. 인사 기획 쪽에 일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료 보고서 문서들을 많이 접하게 되냐 이런 것들입니다. 규정, 사업계획서, 뭐 인건비 통계자료, 정원표, 인건비 운영계획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실제 업무하게 되면 많이 접하게 되고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장비 도구로 하는데 하냐 보면 컴퓨터, 복합기, 빔 프로젝터, 문서 작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건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인사 기획이나 인사가 아니라 현장 일이야. 막 품질 관리, 생산 관리 막 이런 쪽이면 장비나 도구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 또한 나는 활동적이고 막 뭐 기계를 움직이고 싶은 막 이런 막 그 어떤 욕구가 있어서 내 직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보시다시피 인사 기획에선 상당히 정적인 거죠. 이것만 봐도 여러분이 앞으로 여기에 만약 합격을 하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 일하게 될지는 짐작이 됩니다. 컴퓨터가 있고 뭐 복합기니까 복사기 프린터 뭐 이런 거겠죠. 있고 빔 프로젝트가 있고 즉 사무실일 확률이 높다. 당연히 뭐 인사팀이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짐작은 가능하다. 뭐 다른 직무 다양한 직무가 많은데 그 직무들도 장비나 도구나 어떤 필요 서류 관련 서류를 보면 환경이 짐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 요거 가지고 제가 클로징을 할게요.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는 좀 상당히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도 당연히 시간을 들여야 되지만 자기소개서는 내 입장에서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면 쓸 수가 있는데 직무수행 계획서는 내가 그 직무를 잘 알기도 하지만 나보다 심사위원들이 더 잘 압니다.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직무를.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직무에 대해서 좀 파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들이 직무수행계획서를 많이 제출하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NCS라는 사이트에 가셔서 공부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원하는 이런 뭐 오늘 설명드린 인사직무라든지 또 세분화시켜서 얘기해드리던 인사기획을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준비하시면 서로 물론 결론을 가든 뭐 4개로 가든 5개로 가든 맞게 양식에 적절하게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어떤 역량과 또 포부와 다짐 의지들이 또 섞여서 이 멋진 직무수행 계획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좀 제가 캡처한 사진이 많아서 좀 해상도가 좀 적을 수 있는데 요약을 좀 드리자 그러면 직무수행 계획서는 자기소개서와는 좀 다르게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NCS라든지 여러분의 직무를 많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자료를 가지고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그리고 뜬구름 잡는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자기소개서 연장선상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절대 효과가 없다. 자, 오늘은 직무수행계획서 특히 인사 안에 NCS 기준으로 인사 기획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췄는데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또 인사 안에서 또 다양한 또 능력단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쭉 시리즈를 하거나 안 되면 또 인사 말고 총무 또는 뭐 전략기획 아니면 뭐 어떤 다양한 현장 직무들에 대해서 NCS 기준으로 한번 직무수행계획 작성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뭐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또 자세한 내용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김컨 뭐 블로그 찾아보시면 제가 주소는 달아놓을게요. 나중에요. 거기 찾아보시면 자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제가 출장이 좀 많아서 최근에는 잘 업로드를 못 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 뭐 직무수행 계획서 예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길래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시간 날 때마다 최대한 업로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그리고 어제보다는 조금 더 뭔가를 작게 이루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자료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